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이죠.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의견 수렴 결과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 의총에서 보고했고 내부 검토했던 탄핵소추안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시간과 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장관 탄핵소추안은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되고 이거 충분히 되죠. 그 다음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현재 169석입니다. 과반수 훨씬 넘죠. 그러니까 일부 몇 명이 반대한다고 해도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가 있다. 원래는 탄핵소추안은 발의가 되면 본회의에서 법사위원회에다가 넘겨서 법사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 넘기지 않기로 의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우 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마 안 넘길 겁니다. 안 넘기면 그냥 곧바로 이제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건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동 폐기됩니다. 역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서둘러서 내면 그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다면 내일 모레 이제 오늘이 6일이니까 9일 전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72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만약에 탄핵소추 의결을 거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시 권한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 정지 상태가 되는 거죠. 아마 이걸 노렸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의 헌정사상 국무위원 장관이 탄핵된 사례가 없습니다. 탄핵된 사례는 딱 3건이 있었는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임성근 부장판사.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이 부분을 가지고 그 탄핵소추가 됐었죠. 2004년 3월 9일에 발의를 해서 바로 12일에 헌재에 공식적으로 청구가 됐고 5월 14일에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63일 정도 걸렸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정 민간인을 공직인사에 관여하게 하고 특혜를 주는 등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 도구로 전락시켰고 민간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했고 등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돼서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2017년 3월 10일에 탄핵 결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요거는 주말 없이 계속 했다고도 하는데 93일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소추의 발의 요건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때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것을 적시해야 됩니다. 아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이거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할 때도 그게 법률 위반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그거는 시행령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그걸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죠. 포함시켜서 국회에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도 따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탄핵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 행안부 행정안전부에 무슨 국 하나를 신설하는 거는요 원래 과거에 보면 총무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총무처에 조직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조직국이 각 행정부처의 뭐 국실 뭐 이런 거 신설하는 거를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총무처가 지금은 총무처와 과거 내무부가 합쳐서 행정안전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법률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행정안전부가 그런 걸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리가 없고 법제처에다 얘기를 해봤자 법제처에서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이 지금 아니 후배가 절친이죠, 절친. 절친이 법제처장으로 있는데 거기서 뭐 이게 위법하다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죠. 그렇게 보면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헌법 법률에 위반했느냐 아니냐, 이거는 아마 민주당이 별 기대도 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법률적 책임,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률적 책임,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치적 책임이죠, 그거는. 법률적 책임은 뭐 보고받고 뭐 행동을 안 했다든가 지시를 안 했다든가 이런 건 보고 자체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에 대한 지휘 책임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법률적 책임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피해 나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은 정치적 책임은 저는 충분히 지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바로 그 자체가 정치적 주장이죠. 법률적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이상민 장관을 단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지금 경찰에서 수사해서 법률적 책임을 밝히지 못했으면 이런 거와 별개로 저희가 그래도 법조 출입기자를 해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헌법인과 법률을 위반했다 하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민주당은 하느냐. 이거는 국민 여론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자기 아끼는 고등학교 후배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이 부분을 좀 판단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탄핵 소추라는 것을 지금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다. 왜 무리수라고 보냐.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 뭐 그건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촉한 사람, 뭐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죠. 그 사람들이 6명입니다. 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 얼마든지 있죠. 그러면 얼마나 걸릴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3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93일. 뭐 이 정도 걸렸기 때문에 뭐 대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도 2-3달 뭐 이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2월에 한다면 뭐 한 4월, 5월쯤에 아마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인용이든 각하든 기각이든 뭐 결론이 나올 텐데,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그 소추의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검사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법사위원장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우 위원장입니다. 김도우 위원장이 과연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사로서의 역할을 할까? 안 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아니 검사 없는 재판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1월 그 기사에 보면 국회법 등 개정안을 민주당이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제출하면요, 만약에 법사위원장이 탄핵에 대한 소추위원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탄핵 발의를 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국회의장이 소추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탄핵 소추안이 국회로 간다고 해서, 물론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되죠. 그러나 헌법재판소로 가서 예를 들어서 검사가 없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묻지마 식으로 표결을 강행한다면 모르겠으나, 적어도 제대로 하려면 소추위원이 없을 때 국회의장이 소추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해야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 없이 국회에서 표결을 해버려요.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무가 정지돼요. 그런데 소추위원으로 김도우 위원장이 만약에 안 나선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간만 길어지죠. 그러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태가 된다면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내가 소추위원으로 가서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그 직무정지 기간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김도우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가서 거의 이거는 소추할 필요가 없는 걸 소추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계속 변론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그렇잖아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거기다가 소추위원이라는 사람이, 검사가 오히려 피의자를 변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거의 단언해도 별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는 걸 입증하기가 현재로선 없다고 보여지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왜 그러느냐? 역시 일단 국회에서 의결하면 직무가 정지되니까 통쾌하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겁니다. 거기다가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여론이, 근데 정확하게 여론 측정해 본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론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밀어붙여도 국민 여론전에서는 우리가 우세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는 나온 거 없습니다. 한때 이태원 참사 작년 10월 29일이죠. 그 직후에는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 정치적 문책,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직무정지해서 민주당 지지층한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자, 아마 이런 걸로 보이고, 실효성은 별로 없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한 4월이나 5월쯤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결의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더라도 크게 손해볼 거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소기의 정치적 성과를 다 거뒀다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각이나 역풍이 불겠죠.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역풍이 불 텐데,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불장난을 민주당이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두세 달 내로 대개 결론이 난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한참 남았으니까 일단 민주당 지지층을 좀 달래자, 아마 이런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